정의당 광주시당 대변인 최현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무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2020년은 5.18 광주 민중항쟁 40주년이 있는 의미 있는 해이고, 또 올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의 목표가 원내 교섭 단체 20석입니다. 그래서 주먹밥 20개를 우리 후보들과 함께 당대표님이 함께 쌓고 정의당 깃발을 꽂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후보님들 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다가 자리가 거의 정돈됐기 때문에요. 현장 상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면 현장 상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당 상무위원부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당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 소개해주세요. 네, 그리고 김종민 부대표님 오셨습니다. 이병길 전략본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민진 대변인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광주시당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정천 서구울 후보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희진영 후보님 아직 안 오셨군요. 이승남 북부감 후보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최만원 동구남구울 후보님 함께하고
장갑 후보님, 나경채 후보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하고 계신 분들 제가 두 분을 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뭐 지역구는 아니지만요, 이번 필에 부산에 함께하고 계신 강은미 전 부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우리 문정은 청년 부대표 후보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질병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와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성숙한 동참으로 잘 극복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최근 대구 경북의 지역 확산 조짐을 차단하기 위해서 비상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만큼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과감한 위기 극복 방안을 민생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정표이자 등대입니다. 그래서 2020년 총선 광주 정신은 변화를 위한 과감한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은 여느 때처럼 여당,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적 성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불러온 낡은 기득권 정치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또 극단적인 대결 정치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양당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대한정치 체제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광주 호남 시민들이 앞장서 길을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길은 바로 광주 호남 정치의 과감한 민주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광주 호남의 30년 독점 정치를 민주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곳 광주 호남에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제대로 견제하고 과감한 민생개혁을 견인할 수 있는 대한정당 체제를 이뤄낼 때 대한민국의 낡은 양당 정치체제 교체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호남 광주 정치의 민주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이 바로 정의당, 그리고 정의당과 민주당의 경쟁체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호남 시민 여러분, 민주당 30년 광주 독점 정치로 인한 부정부패와 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현역 부시장과 시의회의장이 건설 비리에 연루되고 부의원들은 관광성 거짓 출장을 다녀오고 또 성추행, 성희롱과 허위 공문서 위조까지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광주 지역의 주거 양극화도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진행된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체 중 광주가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30년 독점 정치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주 호남 시민들께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견제 세력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철저히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보수 세력과 손잡고 이합집산을 거듭하다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호남 신당이니 안철수 신당이니 하면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안철수 씨는 다시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호남에서 또 표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광주 호남에서부터 구태 정치를 단호히 퇴출시켜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제 정의당을 선택해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정의당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광주에 민주당 국회의원 한두석 늘어난다고 광주 시민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광주 호남 정치가 바뀌고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것입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이뤄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정의당이 고단한 광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광주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의당은 양극화 해소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키려면 사회연대 일자리로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 중인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공동열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작년 12월에 출범한 주식회사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주도하는 광주시와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가 노사민정의 1주체인 노동계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2021년 자동차 공장 완성과 하반기 자동차 양산이라는 목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4대 원칙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 노사 책임 경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상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연구와 노사 동반 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광주 일자리 재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체된 광주를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광주, 또 노동이 존중받는 광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의당의 총선 공약인 그린 뉴딜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적 전환을 위해 광주형 그린 뉴딜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시작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소형 SUV 내연기관 차량으로 생산을 시작하지만 앞으로는 세계적인 친환경 자동차 흐름에 발맞춰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기금을 대폭 확충해서 폭염과 혹한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금 광주 전력 자립도 5%를 2040년 에너지 자립 50%로 끌어올리겠다는 광주광역시 제5차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이 성공하려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몰려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광주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해 나가고 대중교통 완전 공영화와 청소년 무상버스 제공 등 획기적인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는 5.18 민주화 중심지로 역사의 고비길마다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을 선도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광주와 호남에서 정의당을 선택해서 대한민국 70년 정치 역사를 교체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함께 자리한 우리 6명의 지역구 후보와 또 2명의 비례 후보들이 광주의 변화를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이제는 광주와 호남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에서 출마하는 우리 나경채 후보, 또 김용재 후보, 최만원 후보, 이승남 후보, 황순영 후보, 유정천 후보, 우리 정의당의 텐에서 성장한 아주 자랑스러운 후보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지역 주민들의, 광주 시민들의 소중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중앙당에서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한 표 한 표, 의석 한 석은 오롯이 광주 호남 시민들의 삶을 변화하는데 되돌려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침없는 대개혁으로 민생정치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들 발언 시작 전에요. 두 분이 아직 소개가 안 된 것 같아서요. 우리 장현주 시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영과 강사구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방금 소개시켜드린 우리 지역구 6명의 후보자의 포부
밝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먼저 서구울의 유정천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니 거기 앉아서 하시면 되고 이쪽으로 다 오세요. 나중에 후보들. 하실까요? 그러면 네, 우리 황순영 북구울 후보부터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북구울에 출마한 예비후보 황순영입니다.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정치인들이 보기 싫다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합집산하는 정치적 세력들이 정치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실망하셔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21대 총선이 어떤 선거가 되어야 하는가 시민 여러분께서 상상력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 이합집산의 어지러운 정치 현실만 보지 마시고 그 정치 세력이 어떤 주장을 하는가 그것에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평등과 기후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출마 선언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했습니다. 1980년대는 민주화가, 2000년대는 정치개혁이 시대적 화두였다면 이번 2020년 선거는 어떤 화두가 던져져야 할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분기에 출산율이 0.88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산율은 0.88이지만 결혼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율은 2.0이라는 또 다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말은 출산율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결혼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결혼을 못하는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주거비가 비싸고 미래를 안정적으로 설계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있던 이런 근본 문제를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남녀 임금 격차입니다.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는 2018년 31.7%가 나왔습니다. OECD에서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런 남녀 임금의 격차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평등한가 하는 것과 남녀 성 역할이 고착되어 있는가를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여성들은 노동의 기회를 얻는 것에서부터 지속적인 노동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승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채용, 업무 배치, 휴직, 경력 단절, 승진, 해고, 입사에서 퇴사까지 발생하는 차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빚어낸 결과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라는 움직임은 단순히 돈을 같이 달라는 게 아니라 전생에, 노동 후 전생에 걸친 차별을 해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년을 일해왔습니다. 30년을 일해온 66년생 황순영으로 저와 정의당은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21대 국회, 그런 사회를 열어가는 21대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 최만원 동구 남구을 후보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올해는 4.19 민주혁명 60주년, 5.18 광주민중항쟁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현재 혼란스러운 정치 모습은 우리 스스로 4.19 민주혁명의 정신과 5.18 광주민중항쟁을 정신을 계승한다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25년 전 한 기업가가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의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고 그랬는데 그게 현실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국내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는 불행하게도 가장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치권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회찬 의원께서 판을 갈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미 정의당이라는 새로운 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정의당의 새로운 판 위에 새로운 맛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재료들이 이미 정의당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4월 15일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듭니다. 4월 15일 여러분들이 새로운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실 수 있습니다. 신경림 시인은 말했습니다. 4월 껍데기를 버리고 알맹이를 세우자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승남 국가 후보님 발언 듣겠습니다. 자리를 옮겨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광주 북구갑의 이승남입니다. 저희 지역구에는 호남을 상징하는 기업인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이 있습니다.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을 호남 시도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호남의 목화와 석탄,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산업화 시대 노동자들의 피땀이 스며있는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구갑 정의당 이승남 예비후보는 한국 근현대사의 영역의 세월이 간직한 두 방직회사의 이전을 환영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먼지와 성면, 소음에 시달려온 임동 주민들을 생각하면 매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니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 반가운 마음입니다. 두 회사는 공장 부지 29만 평방미터를 공업용지에서 상업주거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주면 땅값 상승분을 공공기여하고 상업적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강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강주시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은 호남 시도민을 수탈할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며 해방 후에 노동자 자주관리를 통해 일제가 버리고 간 공장을 노동자의 힘으로 살린 경험이 있는 아주 소중한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민족의 소중한 자산을 김영남, 김영주 같은 친일파에게 사유화시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은 두 회사의 뿌리와 성장 과정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공공기여를 최대한 확대해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 사유화된 회사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호남 시도민의 피땀이 담겨있는 우리의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에는 화력발전소 등 근현대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5년 보전을 해야 됩니다. 강주시는 임동주민과 호남 시도민의 이익에 맞게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협상에 임해야 하며 공공성 실현이라는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협상을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정의당과 이승남은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이 호남 시도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광산갑 나경채 후보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 나경채입니다. 저는 광주 광산갑 선거구에 등록하고 열심히 주민들과 선거운동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 후보들은 두 가지 위기 앞에서 광주 시민들, 노동자와 농민, 청년과 황혼의 어르신들,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얘기 드립니다. 첫째 위기는 경제 위기입니다. 극단적인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경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청년 기초자산 3천만 원 지원과 기초연금 50만 원 인상, 초부유세 신설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양극화와 빈곤 해결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기후와 환경 위기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지구별이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지속가능 에너지로 체제를 전환해야 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시키고 석탄 화력 발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구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대한민국 경제를 그린 뉴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 전환의 와중에 일자리 위기를 겪을 노동자와 서민들을 중심에 세우는 정의로운 방식의 대전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빈곤,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할 대안이 아니라 불필요한 정쟁만을 일삼는 기득권 정치, 호남을 호도하는 정치를 심판해 주십시오. 제가 뭘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네, 막대기입니다. 민주당 옷만 입고 있으면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되는 땅. 이것은 광주 정치의 오명입니다. 오래된 오명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막대기 같은 정치인들이 광주의 이름으로 정치와 민심을 왜곡했습니까? 저와 이 자리의 정의당 후보들이 이 막대기만도 못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호남이 새로운 정치 세력에게 손을 들어주냐,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에게 손을 들어주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호남에서 일어서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진보 정치를 호남, 광주에서부터 키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산의 김영재 후보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산구을 정의당 예비후보 김용재입니다. 저는 오늘 모두 발언을 강정 일자리를 정상화하자라는 주제로 하고자 합니다. 광주 시민의 열망을 가득 담은 강정 일자리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강정 일자리 4대 의제인 적정 노동시간과 임금, 원화청 한계 개선, 노사 책임 경영을 책임지고 다뤄야 할 노사민정협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계는 현대차의 입김에 따라 자주유지되는 광주 글로벌모터스 운영구조를 따로 썼음을 분명히 밝히고 참여 여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되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원에서 상생 일자리를 선정하는 기준은 4가지입니다. 첫째,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 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파급효과. 둘째, 참여 경제 주체 간 합의 내용 및 역할 분담의 합리성. 셋째, 해당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 넷째, 그 밖에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앞으로 파행을 거듭한다면 참여 경제 주체 간 합의 내용이 파기되고 역할 분담의 합리성도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강경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노동계 불참선언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시민의 지분과 노동자 역할과 참여를 외면하고 계속 현대차 요구대로만 따라간다면 강정 일자리는 더 이상 상생형 지역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간의 우려대로 강정 일자리가 현대차 일자리, 박광태 일자리로 추락한다면 일대 주지인 강주 시민은 물론이요, 강주시를 믿고 따라온 기타 기업 투자자들과 강정 일자리를 열망해온 시민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노사 책임 경영이 호을 좋은 의제로 그치지 않으려면 강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강주형 일자리를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합니다. 강주형 일자리 강주 글로벌모터스 지도감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글로벌모터스 인력 채용과 운영 계획에 노동계와 시민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준수하여 노동 존중이 실현되고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유지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강정 일자리 4대 의제를 반영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원칙과 기준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정의당은 강정 일자리 성공을 위해 그동안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강주형 일자리를 전국의 모범 사례로 세우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님들의 발언이 다 끝났고요. 여기 언론 종사자분들 많이 와 계신데 혹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주십시오. 네, 광주인 이상희 기자님. 그 나머지 광주 이사회 기자입니다. 나머지 한석 지역구는 언제쯤 결정됩니까? 네, 광주 전체가 8개 선거구인데 지금 현재 6명의 후보가 뛰고 있어서 이제 2군데 후보를 추가로 찾고 있는 중이고요. 3월 달 안에 나머지 2석의 후보를 우리 시민들께 선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남 후보 여쭤보겠는데요. 전남방지, 일신방지를 이렇게 보존하자고 아까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당과 그다음에 시민들과 같이 하는 그런 모임이나 이런 걸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시도민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은 상업용지로 변경을 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시는 이것에 대해서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공공개발을 일정한 수준에서 하고 또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이전이 필요하니까 대충 좀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하는데요. 역사적 뿌리나 그 두 기업의 어떤 성장 과정을 보면 100% 환수함이 마땅하나 현재 기본적으로 이제 사유재산이라는 어떤 그런 틀이 있기 때문에 공공개발이 적어도 최대한 제 생각은 적어도 한 70-80% 정도는 다시 공공기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조직하고 만들어내는 기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플래시하는 뭐가 있는 겁니다. 신 대표님 이거 비례 몇 석이나 기대하고 계세요? 저희가 경쟁명부 24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목표를 알아야지 강조에 도와줘야 되니까. 목표는 이제 저희 당이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20석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저희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참석자들 나와서 기념 촬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와주시고요. 저희가 또 구호란을 외쳐야죠. 여기가 의원들이 쓰는 방이요? 네, 위에 대회실. 회의실. 나와주시고요. 네, 나와주십시오. 네. 다 나오셨어요? 나오십시오. 네. 자, 구호하겠습니다. 자, 호남 정치 교체하면 여러분들은 정의당이 합니다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호남 정치 교체! 정의당이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 진짜입니다. 자, 호남 정치 교체! 정의당이 합니다. 예,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호남 정치 교체!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호남 정치 교체!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현장 상무위원을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네,